네, 자 23회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문제 보시면은 주식회사 은성 회사 코드 2623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섬유원단 제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그랬네요. 그리고 이제 회계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다. 여러분들 23일 날 시험 보실 때도 아마 회계기간을 한번 보세요. 이 회계기간이 2019년도로 나왔는지 2018년도로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2월달 시험 볼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23일 날 시험 볼 때 시험지에는 여기에 회계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그렇게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아직 이미 올라와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걸로? 네, 부지런하게 잘 보셨군요. 그래서 2018년도가 단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종을 보면은 제조업이라는 거하고, 제조업, 그러면 이제 제품 매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과 업종이 좀 두 개라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간주 임대료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전제를 했구나, 이런 짐작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1번 보면은 거래자료 입력 12점, 그 중에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아주 잘 나오죠. 자, 자료 설명. 공장 화물차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여러분 이게 공장 화물차라는 거에 여러분 표시를 딱 해놔야 됩니다. 제조업에서는요, FAT 1급 시험 볼 때는 공장 화물차 이런 건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업종 자체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공장 운영이 없어요. 그런데 제조업에서는 차량도 공장차인지 영업부 차인지 관리부 차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비용 처리할 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이어를 교체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적격 증명서,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500번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 왜? 공장이니까 제조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를 작성하시오. 요거는 이제 우리 FAT 1급 연습했을 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 자료 입력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간이 영수증을 받았죠. 여기 세금 표시되지도 물론 않고요. 자, 여러분들 매출 자료는 이런 영수증을 발급했든 영수증을 발급 안 했든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매출은. 그런데 매입은 까다롭습니다. 매입은 말이죠,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했지만 이게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으로는 인정을 받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를 실행을 안 해놨군요. 잘못 들어갔다. 23회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아마 했겠죠. 일반 전표에 가서 7월 20일자에다가 차변에 이거 출금으로 그냥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1번 출금 현금 지급했으니까. 그런데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걸로 했으면 틀린 거예요. 522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인가요? 예. 이렇게 하셨죠? 네. 822번으로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여기 회계 눌러가지고 여기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서 클릭하셔서 7월 20일 금천 카센터 썼다 치고 이름 이종선 사업장 독산동 끝까지 다 여러분은 입력해야 돼요. 사업자 번호 12023 111 여기다 12023 1이 4개네요. 1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죠. 구분은 그냥 지나가고 계정 과목은 아까 그 코드가 기억이 나면 여기서 코드를 바로 여기서 522 기억이 났으면 여기도 522 하시면 더 쉽죠. 자, 저 교회는 타이어 교체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1과 2를 작성해라 그랬으니까 2에다 입력하고 1번을 눌렀을 때 여기에 업데이트가 돼 있으면 그대로 저장을 해 두시면 되고요. 혹시 안 나와 있으면 명세서 2 불러오기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꼭 얘를 눌러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거기 옆에 계산서가 보이네요. 계산서. 계산서입니다. 자, 파란색 계산서니까 매입이죠. 빨간색 계산서면 매출이고. 그런데 계산서는 뭐예요? 면세라는 거죠. 포장기계 리스료. 리스가 이제 면세 혜택을 받는 건데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캐피탈과 운영 리스 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포장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이제 언젠가 여러분 이 리스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리스의 유형이 말이죠. 운용 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 요 24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근데 리스료에는 어떤 리스가 있냐면은 금융 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융 리스. 금융 리스의 경우는요. 그 불이백을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 처리. 자, 무슨 얘기냐? 포장기계 리스료 240만 원 이것이 금융 리스다라고 하면은 기계장치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기계장치. 이게 포장 기계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용 리스라 그랬으니까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장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라고 딱 알려줬네요. 537번 운영 리스료. 계정 과목을 알려줬고 계정 과목을 등록하여 사용할 것. 계정 과목이 지금 없는 모양이에요. 등록하라. 그래서 계정 과목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정리되셨죠? 계정 과목 가서 등록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면세 매입 53번인가 그렇죠?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천천히 하시고 요 계정 과목으로 차변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다. 대금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이면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대변은 미지급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8월 5일이란 말이죠. 계정 과목 등록 먼저 하고 가야죠. 예,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등록에 코드가 537이니까 여기서 537 하면 바로 갈 수가 있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운용 리스료, 예, 경비로 경비가 4번인가요? 예, 4번. 예, 이렇게 사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유형은 면세 매입이니까 53번. 예, 계산서는 면세입니다. 파란색은 매입이고 빨강색은 매출. 자, 품명의는 포장기계 리스료. 이렇게 하셨고 수량 단가는 없었고 240만원. 거래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네, 드림 캐피탈. 전자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했죠. 그런데 이게 외상 분계하기면 외상 매입금이 될 테니까 혼합 분계로 해야만이 우리가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원재료를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자, 아까 운용 리스료로 만들어 놨죠. 예. 리스로 검색을 할까요? 리스. 예, 운용 리스료 537번으로 해야 되고요. 자,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24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도 확인해보고 차변 대변 합계도 확인하고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대손해 발생과 설정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3점짜리입니다. 자, 자료를 보면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450만원을 1월 26일 날 인출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는 매출처 대한섬유의 요청으로 대여금 6월 30일 상환 조건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이다. 6월 달에 받기로 하고 450을 빌려줬군요. 여기 거래처 대한섬유에다가. 자, 2번이 뭡니까? 8월 12일 대한섬유의 파산으로 대여금 450만원의 회수 불능이 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모양이에요. 알고 봤더니 대한섬유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단기 대여금이네요. 6월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요 시점 8월 12일 시점에 그렇죠.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계잔액시산표를 8월 12일 날짜로 확인을 하는데 단기 대여금 밑에 있네. 대손 충당금이. 자, 근데 좀 작아요. 50만원 밖에 없어요. 50만원을 이제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죠. 자, 그걸 상계시키고 나머지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상각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그 대손 처리를 할 때는 대손 충당금을 초과하는 것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죠. 그런데 단기 대여금은 말이죠. 매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비용을.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서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 뭐냐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비용 계정이 다릅니다.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 처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처리 시만 그렇다. 이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8월 12일 시점으로 자 대변에다가 단기 대여금을 이제 털어내야 되죠. 단기 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어디 거였냐면 대한섬유. 거래처 코드 꼭 대한섬유 걸어줘야 되고 얼마짜리냐면 450만 원짜리. 차변에 아까 115번 코드를 써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8번의 다음 번호인 109번을 쓰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0번의 다음 번호인 111번을 쓰듯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은 요 코드의 다음 코드입니다. 꼭 115번을 써야 됩니다. 50만 원.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차변에 기타로 검색을 해보면 네 934번이죠.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이나 수익에 해당되는 코드들이에요. 요게 4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손 충당금의 코드를 115번을 안 썼을 경우 틀립니다. 뭐 109번이나 111번을 썼으면 안 돼요. 코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손상각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934번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야 되는 문제다.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은성이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법정 기부를 했네요. 예, 법정 기부라는 것은 이제 그 기부 단체로 정해놓은 그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기부를 말합니다. 자, 모시 제품을 200만 원어치를 기부를 했군요. 자, 광복절을 맞아 제품을 기부하고 영수증을 수취했다. 근데 시가가 250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무슨 어떤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만약에 이게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시가로 보는 거예요. 시가로. 그런데 이 법정 기부금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뭐 사업상 증여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요. 무상으로 기부한 거, 그거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이걸 저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상 증여라든지 개인적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누구 사장님 뭐 동생을 주었다든지 거래처에다가 그냥 주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간주 공급으로 처리해서 이거를 공급가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이거 기부금이에요.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원가로. 자,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법상 이걸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기부 날짜가 거기 나오죠? 8월 14일이네요. 8월 14일 차변의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에요. 200만 원이고 자, 대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제품인데 꼭 적요를 이거를 꼭 걸어야 됩니다. 여기 있네. 8번 타계정 대책. 타계정 의로 대책. 요 8번 적요 꼭 걸어야 된다. 8번 적요. 여기 적요에다가 8. 이 적요를 안 걸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것이 매출원가로 반영이 돼요. 200만 원이. 그래서 매출원가에서 빼줄 목적으로 이걸 타계정 적요를 걸어줘야만이 이것이 손익계산서에 타계정 대체로 해서
매출원가에서 빠집니다. 아시겠죠? 자, 조교 8번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문제, 제품도 매출 원가로 따지는 거예요? 매출로 따지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 상품은 상품 매출원가. 제품은 제품 매출원가. 그렇죠? 예. 제품은 제조해가지고 제품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상품은 매입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로 빠져나가는 거고, 비용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25점짜리 문제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매출 뭐 여기서 좀 끊었다가 쉬었다가 지금 뭐 쉬는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